자, 다음은 probabilistic inference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babilistic inference라고 하면 이제 알려져 있는 probability 값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구하고자 하는, 예를 들면 posterior probability 같은 것들을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 효용성이 있고요. 예를 들면 joint PDF로부터 어떤 컨디셔널을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가지고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고가 전혀 보고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약속 시간에 제 시간에 도착하게 될 확률을 뭐 0.9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하는 거죠. 어떠한 사고도 없으니까 아마도 높은 확률로 제 시간에 약속 시간에 도착할 것이다. 뭐 이렇게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 에이전트를 인공지능의 에이전트를 뭐 고려한다라고 하면 에비던스가 주어졌을 때 그 에이전트의 빌리프 같은 것을 그죠? 얼마나 믿음이 뭐 신뢰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뭐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이런 빌리프를 위에 있는 조건부 확률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에비던스가 새롭게 관찰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에이전트의 빌리프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뭐 에이전트가 인공지능의 에이전트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죠, 그죠? 우리도 이제 어떤 지능을 가진 존재로서 새로운 관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의 생각 같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확률, 조건부 확률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고 아주 이른 아침입니다. 새벽 5시예요. 길에 차가 별로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 시간에 도착할 확률이 아까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그죠? 새벽 5시라고 하는 새로운 관찰값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런 거죠. 반면에 새벽 5시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비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보면 아무리 새벽 5시지만 우리가 좀 서행을 해야 됩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약속에 조금 늦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0.95였던 제 시간 도착 확률이 0.80으로 내려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의 변화를 조건부 확률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에비던스가 주어짐에 따라서 belief라고 하는 것, 여기 조건부 확률로 표현되어 있는 그 에이전트의 belief라고 하는 것이 업데이트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인퍼런스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뉴머레이션에 의한 방법이고요. 쭉 열거해 줌으로써 인퍼런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세 종류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어요. STW이고 S는 이제 season인 것 같아요. summer, winter, 겨울, 여름이고요. 그 다음에 T는 temperature인 것 같아요. hot이냐, cold이냐. 그리고 W는 weather라서 해가 비추느냐, 즉 맑으냐 아니면 비가 오느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probability입니다. P가. 뭐 예를 들면 여름에 덥고 비가 올 확률은 0.05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그런 example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때 그 웨더에 대한 어떤 그 probabilistic inference를 우리가 시도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즉, 뭐 맑을 확률, 비올 확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sunny의 줄임말인데 sunny의 확률을 왼쪽에 있는 테이블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이렇게 네 개의 사례가 있죠. 그래서 0.3 그리고 0.3, 0.1, 0.1, 0.15 이렇게 해서 0.65라고 하는 그런 확률 값을 우리는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sunny 아니면 rain이니까 사실 아래쪽에 나오는 p rain 같은 경우에는 보다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rain 여기 0.05, 0.05, 0.05, 0.2 그래서 0.35 아니면 뭐 1 빼기 0.35 뭐 0.65 이렇게 해서도 구할 수 있겠죠. 네. 자, 보다 재밌는 이제 인퍼런스의 사례는 그 아래쪽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윈터일 때 그때 웨더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겨울인 상황에서 그죠? 에비던스가 이제 시즌이 윈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때 W에 대한 인퍼런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구체적인 사례 1번은 이런 걸 겁니다. 일단 윈터인데 근데 이제 웨더는 두 가지죠. sun 아니면 rain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sun인 상황.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구할까요? 옆에 있는 테이블을 보고 사실은 충실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일단 윈터 이 아래에 있는 네 가지인 것이고요. 그 중에 sun인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0.1, 0.15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 0.5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래쪽에 있는 확률을 모두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확률 값은 0.5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윈터인데 레인인 확률 이 두 가지를 이용하면 될 거고요. 이렇게 적어보면 역시 0.5라고 하는 값을 얻게 됩니다. 자, 이 이그젬플의 그 의도는 이게 뭐 어려워서 적은 게 아니라 이 뒤쪽에 이것을 이제 일반화할 거예요. 그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개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비던스가 이제 두 종류예요. 윈터이고 핫이다라고 할 때 이제 W 웨더에 대한 인퍼런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sun인데 윈터, 핫인 상황 그리고 rain인데 윈터, 핫인 상황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겨울에 날씨가 따뜻한데 맑을 확률 이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윈터이고 핫인 거를 해보면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에 그 더해준 확률은 0.15가 되고 그 중에서 sun인 것은 0.1이기 때문에 이렇게 3분의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rain인 거는 이제 1에서 3분의 1을 빼도 좋고 아니면 윈터의 핫 중에 rain인 거 이것을 바로 테이블로부터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inference by enumeration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감을 잡기 바라고요. 방금 했던 이 inference by enumeratio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일반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inference by enumeration이라고 하는 이 방법은 inference의 한 그 방법이 되고요, 사례가 되고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probability table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단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그 일반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래서 방금 전 페이지에서 이야기했던 이그젬플을 바탕으로 해서 알고리즘을 한번 기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개의 베리어블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x1부터 xn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이런 거예요. 아래쪽에 컨디셔닝 되는 것은 이미 확정적으로 고정이 된 값이에요. 즉 에비던스라고 해서 우리가 관찰을 했다라는 거예요.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에비던스를 봤을 때 K개의 에비던스를 봤을 때 Q라고 하는 것의 확률을 우리가 구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에비던스 베리어블 E1부터 EK 얘네들은 사실은 X1부터 XN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관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는 에비던스라고 불러주는 것이고 large E는 랜덤 베리어블이지만 small E는 어떤 그 우리가 관찰한 observation 값인 거죠. 고정되어 있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K개의 evidence variable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query variable을 우리는 Q라고 작성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query, 질의라는 뜻이죠. 그리고 random variable, large Q를 써서 나타내줄 겁니다. 이것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hidden variable, H1부터 HR까지 hidden variable이라고 하는 이런 variable도 우리는 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전 페이지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그젬플을 이용해서 위에 있는 이 포뮬레이션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직전 페이지에서 세 종류의 probabilistic inference를 했었죠. PW, PW given winter, PW given winter, hot 이렇게 세 가지를 했었고요. 자, 일단 에비던스 측면에서 보면 PW는 에비던스가 없습니다. 즉 관찰한 것이 없어요. 그냥 PW 자체에 대한 인퍼런스를 시도했고요. 그 다음에 PW given winter에서는 우리의 에비던스는 winter라고 하는 즉 여기서 large E는 large S가 되겠죠. 이제 우리가 관찰한 것은 season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에는 이제 두 종류의 에비던스가 있었죠. season하고 temperature 두 가지가 있었고 이렇게 에비던스 각각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쿼리는 뭐 동일합니다. W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했던 거죠. 그리고 hidden에 관련해서는 이제 에비던스도 아니고 쿼리도 아닌 거예요. 위에서는 에비던스는 없었고 쿼리가 W였는데 우리는 세 종류 WST를 다뤄주잖아요. 그래서 WST 중에 W를 뺀 S하고 T 이것이
우리의 히든 베리어블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에서는 S가 에비던스고 W가 쿼리니까 히든은 T겠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이그젬플의 경우에 에비던스는 S하고 T고 쿼리는 W니까 아무것도 숨겨진 게 없는, 즉 히든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inference by enumeration에 대한 셋업입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을 하면, 자, 첫 번째는 에비던스, 우리가 관찰한 에비던스가 있을 텐데 그거와 일치하는 그런 엔트리를 probability 테이블로부터 골라주게 됩니다. 아까 했던 과정을 한번 되새겨 보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스텝은 히든은 우리가 관찰하지 않았잖아요. 에비던스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 값을 우리는 enumerate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모든 가능한 히든 베리어블의 조합에 대해서 모두 sum을 해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즉 query variable q 그리고 evidence E1부터 EK까지 이렇게 joint probability는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우리가 마지널리제이션이 있죠.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px에 대한 것은 예를 들면 px, y에 대한 건데 모든 y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이것이 이제 마지널리제이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빗대서 생각해 보면 모든 가능한 히든 베리어블을 다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에 대한 확률을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컨비네이션이 만약에 뭐 8개다. 그러면 8개 중에 첫 번째이거나 두 번째이거나 세 번째이거나 네 번째이거나 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 OR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률적으로 서메이션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Q가 됐건, 즉 query variable이 됐건, hidden variable이 됐건, evidence variable이 됐건, 얘네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n개의 x1부터 xn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은 노멀리제이션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아래쪽에 z라고 하는 노멀리제이션 컨스턴트는 어떻게 구해주냐 하면 에비던스로 고정된 그런데 쿼리를 이렇게 등장시킨 그런 확률이 있을 것이고, 쿼리의 가장 뭐 가능한 모든 값에 대해서 다 열거한 뒤에 더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은 구하고자 하는 이 probabilistic 쿼리가 있죠. 에비던스가 주어졌을 때 Q라고 하는 거의 확률, 이것은 노멀라이즈 해주고 위에서 구한 Q와 에비던스 간의 joint probability density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뭐 복잡해 보이지만 이그젬플을 써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그젬플이에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robabilistic 쿼리는 이겁니다. 윈터일 때 W에 대한 쿼리를 던지게 됩니다. 에비던스는 윈터이죠. 우리가 관찰했습니다. 윈터라고. 시즌, S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이 더 이상 랜덤이 아니에요. 윈터로 고정이 되고요. 그럼 쿼리는 W이고 그 다음에 에비던스도 아니고 쿼리도 아닌 것은 T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랑 동일한 이런 테이블이고요. 자, 첫 번째 스텝이 뭐였어요? 우리 아까 전 페이지로 가서 여기에 보면 에비던스하고 일치하는 그런 엔트리들을 골라주어라 라고 했죠.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에비던스가 윈터니까 윈터에 해당하는 애들을 이렇게 골라주게 됩니다. 그것이 이 테이블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히든에 대해서 쭉 열거한 다음에 더해주라고 했죠. 그럼 이 위에 있는 테이블에서 일단 sum out이라고 우리 marginalization을 표현을 했고요. t에 대해서 모든 경우를 다 따져줘서 이 joint probability density에서 히든을 없애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 있는 테이블에서 히든이 t였으니까 핫이건 콜드건 간에 써니한 날씨, 자, 핫이건 콜드건 간에 sun이 있는 이 두 개, 얘랑 얘를 더해주면 0.25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핫이건 콜드건 간에 rain인 거, 이 두 개 확률을 더해주면 여기 있는 요 값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hidden variable을 marginalize out, sum out 해주는 것이 두 번째 스텝.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은 normalize 해주는 거죠. 그래서 normalize라는 것이 뭐 별게 아니고 윈터라고 하는 그런 확률 공간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이 위에 있는 윈터라고 하는 것, 이걸 다 더해 보면 0.5가 될 거예요. 그렇죠? 0.15 더하기 0.15 더하기 0.2 하면 0.5가 될 것이고, 위에서 이 구한 이 값, 예를 들면 0.25라고 하는 이 값을
위에 있는 0.5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여기 있는 0.5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히든에 대해서 쭉 더해서 없애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가 확률 이어야 하니까 확률 값이 될 수 있도록 노멀라이즈 해주는 그런 과정을 그냥 조금 복잡하게 쓴 것일 뿐입니다.